여러분, 머리맡에 물 한 잔 놔두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다가 목이 마르면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우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는 자릿기라고 부르는 이 습관, 즉 잠자리 머리맡에 두는 물을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수분 보충이니까.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는 이 행동이 단순히 수면의 질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뇌 건강, 심장 건강, 호르몬 균형, 그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을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목이 마른다는 것 자체가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몸이 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놀라울 만큼 정교한 복구와 재생 작업이 진행됩니다. 수면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뉘고 이 두 단계가 약 90분 주기로 번갈아가며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완성될 때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며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수면 사이클이 온전히 유지될 때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는 행동은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지 잠깐 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번 수면 사이클이 깨지면 다시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데 평균 20분에서 45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제 뇌파는 이미 얕은 수면이나 각성에 가까운 상태에서 맴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밤새 두세 번, 심하면 네다섯 번 반복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밤새 깊은 수면을 한 번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것과 같아집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7시간, 8시간을 잔 것처럼 보여도 수면의 질 측면에서는 23시간밖에 못 잔 사람과 비슷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 왜 이렇게 몸에 나쁜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코르티솔 폭탄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 뇌는 각성 상태로 전환되면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각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코르티솔이 높아야 활동을 잘할 수 있고 밤에는 코르티솔이 낮아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한 번 깰 때마다 이 코르티솔이 불필요하게 분비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경우 원래는 코르티솔이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할 시간대에 갑자기 치솟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코르티솔의 일주기 리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리듬이 무너지면 아침에 기상 후에도 피로감이 지속되고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수면 분절이 만성화된 사람들의 코르티솔 리듬을 측정해보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야간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도 부르는 바소프레신의 교란입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교한 수면 수분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하수체에서 ADH를 분비해서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고 수분을 재흡수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자는 동안은 신장이 쉬면서 물을 몸 안에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덕분에 8시간을 자도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거나 한 번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반복적으로 분절되면 이 ADH 분비 패턴이 무너집니다. ADH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신장이 밤에도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시 화장실을 가게 만들고 화장실을 가면서 또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것이 야간뇨와 야간 갈증이 함께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이나 만성불면증 환자들에서 ADH 분비, 리듬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교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이것이 야간 빈뇨와 수면 분절의 악순환을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 청소 시스템의 손상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자체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직결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을 뇌척수액이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청소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즉 서파수면 단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의 청소 효율이 깨어있을 때에 비해 무려 60% 이상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다가 자꾸 깨면 이 깊은 수면 단계 자체가 박탈됩니다.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속되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점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경로가 됩니다. 수면 분절과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발생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대규모 연구에서 만성적인 수면 방해를 겪은 그룹에서 치매 발생 위험이 53%까지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수면 방해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반복적인 야간 각성은 그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계와 대사 기능의 교란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신호 물질이 분비되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수면이 자꾸 분절되면 이 면역 활성화 시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수면 분절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수면이 방해받을 때마다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당뇨병 발생 위험과 직결됩니다. 또한 수면 분절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의 균형도 깨뜨립니다. 렙틴은 포만감 호르몬, 그렐린은 공복감 호르몬인데 수면이 방해받으면 렙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분절로 인한 호르몬 교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목이 마르고 물이 당기는 것, 이것은 그냥 건조한 날씨나 낮에 물을 덜 마셔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질환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것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고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입이 크게 벌어지는 구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구강호흡은 입안과 목을 심하게 건조하게 만들고 이것이 목마름을 유발해서 물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방치할 경우 심장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졸음이 심하고 자다가 자꾸 목이 마르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깨는 분들이라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해봐야 할 것은 당뇨병과 요붕증입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에서 당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대량의 물을 함께 사용하고 이것이 당뇨와 극심한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밤에도 이 갈증이 심해서 자다가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 분들은 당뇨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붕증은 ADH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신장이 ADH에 반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엄청난 양의 소변을 보고 그만큼 물을 마시게 되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매우 자주 가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분들은 이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약물의 부작용도 야간 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들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고 야간 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드시는 약물을 의사 또는 약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밤에 자다가 목이 마른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머리맡에 물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밤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낮 동안의 수분 섭취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바빠서 물을 잘 안 드시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야간 갈증과 야간 빈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물은 오전부터 오후 초반까지 충분히 분산해서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되 150에서 200ml 정도의 소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환경의 습도를 관리하세요. 침실이 너무 건조하면 자는 동안 호흡을 통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목마름이 생깁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두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야간 갈증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저녁 식사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세요. 짜게 드신 날 밤에 더 목이 마르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나트륨은 삼투압 원리에 의해 체내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라면, 찌개, 짠 반찬 등을 저녁에 드신 경우 야간 갈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 식사의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야간 갈증이 현저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 숨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구강호흡이 습관인 분들은 코 세척 또는 코 스트립을 활용해서 코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야간 구강 건조와 갈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야간 갈증 개선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본인의 하루 물 섭취 패턴을 체크해 보세요. 언제 많이 마시고 언제 적게 마시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셋째 날부터는 물을 오전 중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패턴으로 바꿔보세요. 기상 직후 물 1잔, 오전 중 2잔, 점심 전후 2잔, 오후 3시까지 1잔을 목표로 하세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저녁 식사의 나트륨을 줄이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침실 습도를 측정해 보세요. 40% 이하라면 가습기를 작동시켜 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야간에 몇 번 깼는지 체크하고 개선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에 자꾸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과적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분들, 특히 그 횟수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라면 내과, 비뇨기과 또는 수면 전문 클리닉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뇌 건강, 심혈관, 건강, 면역력, 혈당 관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의 핵심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밤 그 물 한 잔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밤마다 자다 깨는 습관이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밤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